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이건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믿음직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감사합니다. 이건태. 자, 최근에 이건태 의원이 지금 저 직함 하나 더 달아서 지금 보니까 윤석열보다 사법연수원 선배. 다음에 지금 현재 부청병 국회의원, 민주당 법률 대변인까지 지금 승승장구하고 계신. 열심히 하시니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건태 의원 후원 좀 부탁드릴까요? 이분은 아마 모르긴 해도 동네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동네 신협을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131-022-251063 이건태 후원회 그리고 이건태 TV도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그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꼭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법률 대변인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민주당의 법률 대변인이라는 게 아예 없었죠. 아니 제 기억으로는 법률 파트 대변인이 있었다고 있었어요?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아니 이제 아무래도 일반 대변인들은 언론인 출신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법률적인 전문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좀 잘 모르는 분도 있고 특히나 이제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정치적인 수사, 탄압 수사 많이 해가지고 지금 법률적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신속 정확하게 좀 언론 대응도 해야 되고 국민들께 잘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 취지로 법률 대변인으로 대표님이 저를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법률 대변인 명의로 지금 기자회견 하시던데 요거 이제 검찰이 항소한 거. 예. 근데 어제 유증교사 사건 판결이 있던 날 이건태 의원 방송 나가셔가지고 이재명 유증교사 무죄 예상 플랜 B 없다. 무조건 문제다. 이렇게. 이게 지금 50% 맞히신 거예요. 선거법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기도 했지만 참 그렇고 그리고 이제 깊은 소식 하나는 저 2024 쿠키뉴스 선정 입법 우수 국회의원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4명 중에 한 분으로 뽑히셨네요. 예, 아유 법안 우수 법안으로 선정해 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 딱 실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건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 국정감사를 한다. 네. 그러면 법무부가 윤석열 정권이 뭘 했냐 이런 것만 묻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것도 꼭 물으시잖아요. 예. 우리 의원님께서. 예.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거죠. 법률 대변인도 그냥 시키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억울한 누명을 다 벗을 때까지 제가 법률 대변인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윤석열 그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건태 의원이 불을 뿜으시더라고요. 네. 사자후를 이렇게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뭐 25번째 이번에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하고 자기 배우자를 위한 거부권 행사인데 이렇게 공사 구별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하면 결국 역사의 암군으로 남을 것이고 또 특검을 본인이 거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결국 특검도 되고 진실 규명도 되고 정의는 바로 세워질 것이다. 그런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사람인 거예요. 네. 사실 이걸 받아들이면 저는 지지율이 오른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오히려. 네. 똥꼬집에다가.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자기 가족에 대한 이런 의혹 수사를 못했던 사례가 없는데 이거를 지금 오늘 부로 거부권 행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윤석열 씨는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지율이 한 50%쯤 되면 망하진 않을 텐데 지금 저 상황에 또 거부권 행사하면은 국민들한테 명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20% 지금 밑으로 가면 국정 수행이 불능한 상태다. 이렇게들 다 보잖아요. 이제 사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추동할 동력을 상실한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상태입니다. 맞죠, 맞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못하니까. 네.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못하니까 봐 내 말이 맞지. 이재명 대표 유증교사 1심 무죄 맞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능력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안 하고 건의나 좋은 얘기를 안 듣기 때문에
최악으로만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맞죠. 자, 어쨌건 우리 이건태 똑똑한 이건태 법률 대변인 모시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심 판결, 위증교사 2심 판결. 사실은 이거 자체 기소도 무리한 기소였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건태 의원이 대단히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법을 조금 아는 사람이나 일반 국민들은 다 저게 당연히 무죄가 돼야 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다. 간단히 말해서 위증도 없었고 교사도 없었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 그렇게 설명했어요. 자, 내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냈다고 기소가 됐다. 근데 나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 분명히. 근데 검사는 내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 횡단보도 앞에서 목격자가 한 분 있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증언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할 때 일단 검사가 나를 뭘로 기소를 했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내 입장이 뭔지 나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이 본 대로 증언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내 입장을 설명하는 거. 나는 신호위반 진짜로 안 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거. 그게 위증 교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증언을 요청한 것이지 거짓말해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님하고 김진석 씨 간의 대화도 이재명 대표님은 검사가 나를 이렇게 기소했다. 근데 내 입장은 이거다. 당신이 본 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 입장은 이거다고 설명한 것을 거짓말해달라고 교사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독단적으로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판결이 굉장히 현명한 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냈어요. 이것은 통상의 증언해달라는 요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방어권. 예.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의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으로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증거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 통상의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어찌나 마음을 졸였든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워낙 이상한 판결도 많고 수사도 많으니까 당연히 무죄를 확신하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 그렇죠. 저도 며칠 전부터 더구나 이제 지난주에 그 공직선거법 그 황당한 판결을 받고 나서 야, 이게 뭐 도대체 그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내린 결정을 벗어나는 판결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며칠 전부터 뭐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얼굴 표정이 밝지 않고 늘 마음 한켠에는 걱정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예상했던 대로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맡아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너무 다행스러워서 기분이 어제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면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무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률가들의 말이 다 빗나가 버립니다. 더군다나 저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판결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변호인들의 어떤 주장이랄까 팩트에 대해서 사실을 스킵해 버리고 야 이거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이야. 대선 때 했은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만들어 놓으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뭔가 하나 빵 터지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좀 황당해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고 어쨌건 이재명 대표는 어저께 이제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대통령 다 된 거예요. 저 정도로 억울한 사건을 막 7, 8개씩 재판 받으면은 짜증이 날만도 한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정치인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내 감정 다 드러내지 않고. 언젠가는 좋은 날 올 겁니다. 틀림없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좀 성토를 해봐야 되는 게 표적 수사, 조작, 왜곡, 뭐 정적 죽이기, 선별적 기소, 정치적 기소. 사실은 그 어느 하나라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하나라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눈에 가시 같아도 고물사들이 저 민주당 대표 한번 엮어볼까요 하면 야, 죄 없으면 엮지 마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게 정상이죠. 정반대의 경우인 거잖아요. 무조건 엮어. 그러니까 최근에 저 법인카드 기소까지가 다 그런 결론인 거죠.
이제 이 위증 교사 사건이 어떻게 인지가 됐냐면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시청자들은. 보통 이제 위증 인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공판검사가 재판을 해요. 재판하다가 증언이 보통 피고인 측 증인이 위증을 하죠. 증언을 딱 들어봤는데 위증이 명백해요. 근데 그 위증이 명백할 때는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수사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 증인이 이런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은 위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 불러서 인지를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명백한 위증 교사 또는 위증 사건은 증언이 있을 때로부터 3, 4일 내에 위증 인지가 바로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게 통상적이에요. 거의 100% 이렇게 돼요. 위증 가지고 뭐 고소 고발도 있는데 그건 극히 작고 대부분이 검사가 인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2018년도에 이 증언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5년 후에 2023년에 위증 교사를 인지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위증이 명백했으면 2018년도에 그 사건 공판 때 공판검사가 위증 인지를 했었어야 돼요. 네. 그 공판검사가 위증 인지를 안 했다는 것은 위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백현동 사건하고 대북 송금 사건만 가지고는 영장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 끼워 넣어 가지고 위증을 교사했으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 이걸 보태려고 억지로 이걸 끼워 넣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건 수사한 거죠.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 때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심사할 때 이 사건 뭔가 대단한 걸 하나 찾아낸 것처럼 해가지고 반드시 구속시킨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속될 거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한 30분 정도 되는 녹취록을 들어보니 있는 사실만 말해달라.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억지로 만들 필요 없다가 한 10번 이상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12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재판부가 아주 꼼꼼히 분석을 했더라고요. 꼼꼼히. 그래서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김진성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요청하지 않았다. 김진성 씨가 동의하거나 협조적으로 얘기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요청의 통상의 요청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명백히 거짓말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본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었다. 그걸 상세히 판결문에 판시를 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증 교사가 아니다. 통상적인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판결에도 고마운 게 뭐냐면은 이걸 또 왜곡해가지고 선거법 사건처럼 판결을 해버릴까봐 두려웠던 건데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봐달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건 자체는 이미 대부분에서 무죄가 났던 사건이기도 했고 참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만약에 이게 위증 교사라면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증언한 경우에 그 증언을 부탁한 사람들은 그 증언이 조금이라도 위증이 있으면 거짓말이 있으면 전부 위증 교사예요. 증언을 부탁한 것 자체가 교사라고 해버리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공소 기각도 가능했던 사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건 자체를 기소한 게 불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다른 방송에서도 이것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청법 4조에 검사가 수사 착수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예요. 근데 위증 사건은 경제범죄도 아니고 부패범죄도 아니잖아요. 근데 시행령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에 위반돼서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범죄도 아니고 부패범죄도 아닌데 위증 사건을 검찰이 수사 착수할 수 있는 범죄로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령은 불법 시행령이고 그 시행령에 의한 수사하고 기소는 권한 없는 수사 및 기소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맞다 한 건데 이번에 이제 재판부는
그 검찰청법 4조에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등의 해석과 관련해서 그 당시 국회에서 마지막 논의를 할 때 중자를 쓸 거냐 등자를 쓸 거냐라고 논의를 하다가 중을 버리고 등을 썼기 때문에 중을 썼으면 확실히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로 제한되는 것인데 예. 중을 버리고 등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예시적으로 얼마든지 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이걸 어떻게 이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이 해석이 저는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법이 그렇게 고쳐지니까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소송을 했어요. 헌법재판소에. 이 법을 이렇게 만든 것은 검사가 헌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런 취지로 소송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검사는 수사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게 헌법의 뜻인데 두 개 범죄로만 줄인 것은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주장 핵심이 뭐냐면 이 법이 이렇게 되면 두 개 범죄만 수사할 수밖에 없다. 제한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스스로 두 개 범죄밖에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한적으로 국민의힘도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모든 걸 다 열어줄 수 있어서 여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법원이 만약에 이것을 원칙대로 제한적인 거다. 그래서 경제하고 부패범죄만 할 수 있고 유증교사 할 수 없다. 유증할 수 없다고 해보면 너무 큰 혼란이 발생할까 봐서 그냥 여기서 맞죠. 예. 네, 검찰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령 자체가 지금 시행령 자체로 이게 검사들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 자체가 위법한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재명 유증교사 수사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이다라고 해놓고 국민의힘 내 게시판 사건을 이재명 재판으로 시선 돌리게 하려다가 지금 사실은 망해버린 그런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선거법 유죄가 나니까 그 당시 대선 비용을 토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건태 의원 주장도 이런 거예요. 당에서 적극 지원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뭔가 일이 일어나서 당선된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을 혼자 받아야 되는데 일어난 건 당 대선 후보 때 일어난 일인데 이거 당이 같이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런 의견이 한때 있었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의 개인 일인데 이재명 대표의 개인 일과 당은 분리돼서 해야지 왜 이재명 대표 개인 일에 대해서 당이 지원하느냐 이런 비판적 의견이 일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혼자 이것을 다 해왔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어요. 그러면 대선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의 후보는 당하고 일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대선은 모든 선거를 당에서 주관해서 당에서 국가로부터 선거 비용을 보존 등을 받아서 당 주관으로 치러요. 거의 후보는 그 배우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선 후보는 당과 일체화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후보가 재판을 받게 된다면 당에서는 가능한 한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게 맞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근데 지금 역대급으로 말도 안 되는 사안으로 지금 무죄가 나와도 부족할 판에 징역을 때려놓고 434억 대선 비용도 토해낼 것이다라고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지금 언론들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될 사건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판사의 오심이라는 표현은 진실은 다른 데 있는데 판사가 못 본 게 있다. 굉장히 선의적으로 해석해 준 거예요. 오심했다라는 표현이. 이게 지금 법리적으로나 증거적으로 무죄다는 주장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사 같은 경우는 당이 지금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당이. 그럼 민사 같은 경우는 보조 참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당이 당사자로서 참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소송 당사자가 돼서 재판에 똑같이 임해서 주장도 하고 증거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사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당이 이 사건에서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법리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아마 사무총장실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저는 내가 어쨌든 기조는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하는 기조를 세우는 게 맞고 그 기조 하에서 그럼 어디까지 하는 게 법적으로나 합리성 면에서 합리적인지 그건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선거법 유죄 사건은 물론 우리가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례가 없는 누구 어떤 표현처럼 판사의 감정이 실린 판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위증 교사 사건은 방송에서도 정말 수없이 많은 예.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 나오셔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거 그냥 무죄다. 예. 근데 사실 이걸로 실형을 때리는 거. 그래갖고 민주당이 지금 유죄 확정되면 434억을 유죄 1심 끝나자마자 온갖 언론들이 그걸 계속 돌렸잖아요.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야 된다. 예. 와, 이렇게 써먹을 줄 몰랐죠. 434억 토해낼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2심 가면 지금 우리가 1심 판결을 다 분석을 했잖아요. 예. 사실은 법원의 판결문과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비교 대조해 보면 저는 제 의견이 우리 당의 의견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무슨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우리가 보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억지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 가면 사법부라고 하는 게 1심, 2심, 3심 체제로서 잘못된 판결이 2심, 3심에서 고쳐지도록 하는 제도니까 저는 이건 명백히 2심에 가면 무죄가 선고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어떤 경우는 또 다른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법원이 말도 안 되는 법리로 뭘 해주면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국토부의 압박이라고 하는 부분을 판사가 스킵해버린 거죠. 네. 그리고 성남시 니들이 자체적으로 한 걸 왜 네. 거짓말해 이거였잖아요. 근데 압박했던 증거는 수도 없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난번에 우리 새날에 와서 한번 그 사건 자세히 우리 김남희 의원님하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골프 친 것처럼 10명의 사진 중에 4명만 오른해서 찍은 그 사진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 조작된 것이다.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은 김문계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은 그것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해석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인정한 거고 그것은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해석을 통해서 발언의 외연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 명백한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 위반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건은 어쨌든 의견이나 판단은 팩트에 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법리를 어쨌든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판결 어디에도 그 법리는 아예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결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판결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방향성이란 이재명 대표 무조건 유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국감장에서 한 답변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위증죄로 처벌하지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항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때 문진석 의원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를 줬습니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물으니까 경기지사가 거기에서 답을 한 걸 가지고 이것은 국감과 관계없는 답이기 때문에 그 증감법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선거법에서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의원이 묻는데 어떻게 경기지사가 그걸 대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원의 질문 취지도 의원은 모든 걸 물을 수 있거든요. 경기지사의 도덕성에 가서 물은 거예요. 당신이 성남시장 때 백현동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면 당신 도덕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감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무죄의 법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엄청 많은 겁니다. 김문기 사진 조작한 거하고
국토부 압박, 국감장에서 일어난 일. 뭐 하나만 돼도 사실상 무죄에 가까울 수밖에 없을 텐데 짜 맞추고 스킵하고 빼버리고 해가지고 야 윤석열 탄핵 국면에 지금 뭐 소위 말하면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국민들을 한번 여쭤 먹어봐.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다고 보면 굉장히 분노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납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법리와 증거가 이제는 판사가 가지고 있는 법리 증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리 증거가 동등해요. 같이 다 떠 있어요. 그러면 누구 생각이 더 경쟁력이 있느냐? 그것은 온 국민이 판단하면 뭐 명확하죠. 야, 제가 요즘에 만들어낸 말입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그게 법이냐 이런 거요. 네. 윤석열 씨는 뭐 자기 부인의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정도의 법 적용이 뭐 그렇게 내한테 적용하는 법과 남한테 적용하는 법이 사실은 반대여야 되거든요. 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의 그 엄격성은 내 주위에 더 엄하게 적용해야죠. 저는 그것도 반대합니다. 예. 공정해야죠. 예. 결국에는. 근데 이번 이런 조건이 다 있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법사위가 지금 검찰 특활비 80억, 특경비 506억 전액 삭감했는데 예결위 가서 얼마 정도 살아오겠죠, 솔직히? 아니 이 부분을 저 이제 오늘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그 거부권 행사 규탄하는 행사 했잖아요. 그래서 오는 길에 이제 장경태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전화로. 그랬더니 이 부분은 자기가 이제 예결위에 소속돼 있거든. 장경태 의원이 법사위도 소속돼 있고 예결위에 소속돼 있어요. 예결위에서 이 부분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법무부가 지금 11월 17일 날 한 달치 자료는 제출을 했어요. 전액 삭감한다고 하니까 저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정청래 위원장님 그러셨잖아요. 버스 떠나간 뒤에 늦었다. 손 흔드는 것도 뭐 있을 때 잘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특활비하고 특경비는 구체적인 그 사건 수사에 필요할 때 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사전에 일률적으로 월급적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것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은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아요. 근데 그 법사위에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못 보던 장면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관례대로 해왔던 거를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렸더만요. 민주당 대단하시던데. 옛날 같으면 민주당 그렇게 못했어요. 예. 그렇게 저렇게 해서 대충 봐주고 이번만 봐준다 이런 정도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지금 뭐 검찰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그것도 이제 뭐 경호처 예산은 약간 복원시켜준다고 하고 하다못해 잘못하고 있는 방통위 같은데도 예산 대거 뭐 삭감하고 이런 거 증빙을 못하는 눈먼 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21대는 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22대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 독재 정권의 실상, 실체, 본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걸 떠나서 국민 세금을 증빙을 못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징벌적 어떤 조치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뭐 영수증 하나라도 못 내고 있으면서 네. 거기다가 예산 또 달라고 하는 건 염치가 없는 짓이고요. 그래 놓고 이재명 대표 뭐 경기도지사 때 뭐 관용차 쓴 거를 나 진짜 그거 보고 있으면 속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대구시장님 누구 이 성함이 갑자기 생각. 홍준표 시장님도 그 말도 안 된 기소라고 비판했잖아요. 본인은 이제 국회 원내대책비 네. 부인한테 한 1억 갖다 주신 분인데 네.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기준이면 모든 단체장들은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 처벌받아야 돼요. 아니 저도 기억에 국회에서 어마어마한 위증을 한 것도 아니고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사가 이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틀렸으면은 국회에서 고발을 하겠죠. 네. 국회는 가만히 있는데 뭐라고 검찰이 그거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를 한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정치 검찰은 거의 대통령하고 한 몸이 돼버린 것 같아요. 검찰에 계셨잖아요.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죠.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이제 대통령의 가급적 협조하려고 그렇게 검찰권에 협조하려고 행사한 건 맞는데 그때도 뭐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때 검찰 지휘부 또 그때 법무부 장관들은 아닌 것은 선을 넘으면 이건 안 됩니다. 맞아요. 라고
청와대 명백히 얘기를 해서 협조를 안 했어요. 그 이상은. 그래가지고 검찰총장의 지인, 그러니까 측근들이 예. 총장님 물러나시는 걸로 예. 검찰을 지키십시오. 그래. 그런 짓 했잖아요. 그런 짓 했죠. 예. 와, 진짜 이놈의 정권은 저는 그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봐요. 검찰 자체 때문에 윤석열이 망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이 그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죠.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영혼 없는 좀비? 예. 이렇게 법수호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검찰이 이제 판사와 동등한 신분과 지위를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국민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건데 그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없죠. 이 특활비 삭감은 예고편인 거죠. 달리 말하면.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민주당이 150석만 넘어도 법 통과시키면 우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끝나요. 모든 법이. 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연히 뭐 또 이번 얘기도 지나가겠지. 뭐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란 거죠. 예. 다른 걸 떠나서 공정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수사를 받는 야당 대표가 아닐까. 그렇죠. 와,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억울함을 당한다는 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무고를 당한 거잖아요. 예. 근데 무고한 사건을 7, 8개 좀 재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견디기 힘들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 정신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 건도 재판받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한 건도. 억울함. 예. 그 시사방송에서 좀 전에 그 이야기 했거든요. 검사 사칭이란 표현이 얼마나 본인한테 억울할까 일단. 예. 내가 검사 사칭한 게 아닌데. 그거 항변하다가 이걸로 재판을 2번 받게 된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한 번 무죄 났고 그 건 관련해 가지고 또 재판받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 사칭 사건이 유죄가 확정 판결이 됐으니까 유죄인 건 맞는데 그때 이제 내용을 쭉 판결문을 보면 예컨대 뭐 그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할 때 뭐 메모지도 전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그 당시 이재명 변호사님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그때 이제 집행위원장으로서 분당 파키부 특혜 분양 사건에 대해서 항의를 강하게 했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최 PD가 취재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 온 것도 아니고 그 전전날도 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미 다 그런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나는 그런 적이 없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시고 맞죠, 것 같은데 근데 그 최 PD하고 같이 왔던 분들이 이제 그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유죄가 확정된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년 동안이나 검사 사칭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진교사 사건의 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선을 생각하면 소위 전과사범이라고 불리우는 그 내역을 보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억울한 측면들이 많은 거죠. 지금 그 안에. 그러니까 그 동기와 배경을 보면 다 시민을 위해서 맞죠. 약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벌어진 일들이에요. 자, 어쨌건 지금 국회에 들어가셔서 제가 봤을 때는 포스는요. 우리 이건태 의원께서는 포스는 한 3선 의원쯤 보이세요. 아이고. 초선 몇 개월 하신 분 같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던 일을 국회에서 또 하고 있는 거에 가깝지 않아요? 하시는 일을 일하는 거 보면. 또 지역구 내려가시면 또 이제 동네 변호사 하시고 국회 오시면은 가장 일 빠릿빠릿하고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이라 또 당에서 또 법률 대변인 같은 것도 맡기시고.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저한테 맡긴 역할은 저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고요. 지역에서 제가 매주 일요일 날 현장 민원실하고 또 뭐 한 20일에 한 번씩 민주학교라고 우리 정청래 의원님들이 이렇게 박지원 의원님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분들 모셔다가 우리 당원들한테 좋은 강의 듣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건태 의원께서는 보면 머리도 좋아. 소년급제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 제일 윗기수 아니에요? 어렸을 때 합격해가지고. 이게 우리 초선 중에 제가 제일 선배죠. 그러면 이제 다선 다 포함해도 막 손가락 안에 그래도 이제 주철현 의원도 계시고. 그런 분들 계시는구나. 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주말에는 또 좀 쉬시지도 못하고 또 집회 나오셔야 돼요. 지금 시국 선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데자뷰 같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 집회부터 해서 촛불이 이제 확실히 타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토요일도 저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저 사진을 보면 굉장히 장관입니다. 예. 최근에 수년 동안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저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예. 집회 나가시면 좀 무섭지 않으세요? 기분 좋다 이런 것보다는 무섭지 않으세요? 그 국민들, 예. 군주민수. 저는 이제 그 민심의 무서움을 제 당선된 그 선거를 통해서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긴 선거 한번 치러보면 알지. 예.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 민심은 정말 확실히 존재하는 구체적 존재가 민심이에요. 이재명 대표 어제 무진하고 저녁에 뭐 하셨을까요? 개인적인 감정이 한번 궁금합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통화를 안 해봤어요. 아니 의원님. 아, 저요? 저는 그 선거 이제 그 문자로 계속해서 상황을 이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밖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문자를 보면서 저를 쭉 둘러싸고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무죄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무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무죄일 것 같다. 무죄 방향인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재명 무죄. 그래서 이제 환호하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이제 그 후로는 막 좀 들뜨고 뭐 기분이 막 붕붕 떠 있고 그렇게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술 드셨다고 네. 오랜만에 기쁨에 한잔 했다고 사람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서사라는 것 중에 이재명 짠하다, 불쌍하다, 너무 심하다 윤석열이가.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만큼 무능해버리면 감정이 더 나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이 양반이 유능해. 그러다 보니까 막 재판 같은 거 할 때 진짜 월요일 날 선고가 나오는데 일요일 날 오후부터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야, 여기서 또 유죄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 대표 어떡하냐? 근데 사실 어제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있었던 게 선거법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느낌도 분명히 생겼고, 그리고 사실 대장동 같은 건 사건들은 사실 해보나 마나한 사건에 가깝잖아요. 돈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사건이 이제 그렇게 의회탈을 맞고 나서 이제 이번 이제 유정교 사가 무죄가 나니까 아, 선거법이 그 유죄가 문제가 있는 판결이구나.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판결은 2심에 가면 시정이 되겠구나. 아,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잘 되겠구나. 이런 이제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거 현장에서 의원들이 서로 얼싸안고 또 눈물도 흘리고 또 서로 악수하면서 고생했다고 하고 이런 모습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사건, 자기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일체화돼 가지고 정말 어제는 다 같이 축하해주고 다 같이 고생했다고 격려하고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이다가 된 거죠. 현실은.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의원님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잘 때 지금 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 그러니까 자면서 계속 여기를 찌르는 느낌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대표가 약간 동일시대에 있는 거죠, 느낌이. 예. 굉장히 여기가 불편한 거예요. 예. 근데 본인은 직접 칼에 찔린 사람은 그 느낌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짓누를 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시겠죠. 여기가 계속 불편한 거죠. 예. 가끔 이것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올해 한 해가 그런 해였잖아요. 올 초부터 시작해서 칼 맞고 그 전에 직전에 단식을 했었고 이 과정들 속에 참 정말로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자력으로 무죄를 받아냄으로써 윤석열 지금 국정농단 전국에 큰 힘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건태 의원 인터뷰 끝나면은 동영상 짧은 거 하나 보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건태 의원 보시면서 우리 새날 가족분들께 안심의 한마디든 뭐 당부든 부탁이든 해주십시오. 예, 아이고 새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요. 더구나 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오늘 뵙게 되니까 더 감회가 반갑습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는 정말로 실체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1심 유죄처럼 일부 이런 곡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필 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민주주의가 그렇게 허약한 게 아니고 우리 사법부가 그렇게 허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전부 승리할 것이다. 승소할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은 실체가 없는 무죄가 확실한 사건들입니다.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됩니다. 예. 자, 이건태 의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사 33부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다 끝난 20년 넘은 검사 사칭 사건에서부터 파생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02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으로 억울하게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2004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판결 16년 후인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한 발언이 같은 해 1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1심, 2심, 대법원 모두 누명을 썼다는 말은 피고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는 당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전 성남시장 김병량의 비서 김진석 씨는 당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2002년에 있었던 일을 2018년에 증언한 것에 대하여 2023년이 돼서야 위증교사를 인지했습니다. 통상 위증교사를 인지하는 시점은 증언이 있은 다음 날 늦어도 3, 4일 이내입니다. 최초 사건 기준 21년 전 일이고 증언 기준 5년이 지나 정치 탄압 수사를 하기 위하여 인지한 것입니다.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은 나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누명을 썼다고 말했기 때문에 의견이므로 법리적으로 무죄였습니다. 따라서 김진성 씨의 증언과 공직선거법 무죄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김진성 씨의 알선수재 사건을 압박수단으로 수사 기소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아직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김진성 씨의 알선수재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했던 증언 요청은 통상의 증언 요청에 불과할 뿐이지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약 16년 전에 있었던 일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김진성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 대표가 12번이나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말했을 뿐 위증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재판부가 인권의 제후보루로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변호인 신모 변호사와 김 씨의 통화에서도 김 씨가 파악하고 있던 사실관계 그대로 통화했을 뿐 위증교사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으로 하여 수사 기소한 사건 전부가 실체 없이 억지 법리와 조작된 증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항소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명백히 입증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억지 기소에 이은 억지 항소일 뿐입니다. 검찰의 억지 항소는 국민의 분노만 살 뿐입니다. 법의 최종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진정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3회나 재판에 참석했을 정도로 법원의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인권의 제후 보루인 사법부를 존중하고 성실히 재판을 받아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다는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결코 허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직 국민을 믿고 역사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